사후에 표현하던 감사를 사전에 표현해보자. 조건 없이 미리 감사를 표현할 때 그 에너지는 감사할 수 있는 상황을 강력하게 끌어들인다. 이런 감사가 바로 삶을 변화시키는 힘을 지닌 감사다. 안녕하세요. 숲속의 마음 책방 강미정입니다. 오늘 가장 감사한 일 한 가지를 꼽으라면 어떤 걸 꼽으시겠어요? 두 가지를 더 꼽으라면 어떤 일이 떠오르세요? 이 영상의 제목을 클릭해서 보고 계신 분이라면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있거나 마음에 좀 더 감사를 채우고 싶은 분이 아닐까 싶은데요. 오늘은 매일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면 나의 삶과 관계가 얼마나 변화되고 얼마나 행복해질 수 있는지 친절하게 알려주는 책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제목은 감사의 힘. 저자는 뇌르 넬슨과 지니 칼라바이고요. 펴낸 곳은 한문화입니다. 두 저자는 정신치료 전문가이자 상담가 그리고 임상정신분석의이고요. 감사하는 마음이 우리 몸과 마음에 일으키는 영향에 대해서도 오래 연구했어요. 그래서 단순히 감사에 대한 추상적인 조언이나 결과가 아니라 과학적인 증거를 기반으로 이것이 어떻게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지 알려주고 실제 감사 모임에서 사람들이 경험한 이야기를 통해서도 우리 관계가 얼마나 신기하게 변하는지 전해줍니다. 오늘은 그 중에서 주변 사람들에게 감사하는 마음을 가졌을 때, 특히 배우자나 연인에 대해 감사했을 때 관계가 어떻게 놀랍게 변화되는지, 그리고 어떻게 감사해야 하는지 알려주는 5장 감사는 관계를 치유한다 부분을 읽어드릴게요. 5. 감사는 관계를 치유한다. 당신의 삶에서 중요한 인간관계, 즉 배우자나 파트너, 친구, 가족 등은 행복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다. 감사는 이런 인간관계에서 느끼는 행복의 수준을 변화시키는 놀라운 힘이 있다. 여기서는 주로 파트너와의 관계를 변화시키고 끌어들이는 방법에 초점을 맞췄지만 여기에 소개하는 개념과 기술은 모든 인간관계에 적용할 수 있다. 관계는 이렇게 시작된다. 결혼을 하면서 앞으로 5년 안에 우리는 서로를 미워하게 될 거고 결국 이혼하게 될 거야 라고 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이다. 또한 중요한 인간관계를 시작하면서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없을 것이다. 3년 안에 나는 불행해질 거야. 6개월만 지나면 나는 이 사람을 바라보며 이렇게 생각할 텐데 내가 눈에 뭔가 씌었던 게 틀림없어. 우리는 전혀 공통점이 없다고. 8개월 정도 지나면 나는 이 사람에게 실증이 날 게 틀림없어. 2년이 지나면 이 사람 목소리만 들어도 소름이 끼치겠지. 4년이 지나면 나는 학대의 희생양이 되어 있을 거야. 7년을 함께 살면 나는 이 사람을 때려 죽이고 싶은 마음이 들지도 몰라. 처음 사랑에 빠지거나 인간관계를 맺을 때 이 사람과 있으면 천국에 있는 기분이야. 우리는 행복하게 오래오래 살 거야. 라고 말하며 희망과 기대에 차게 된다. 그런데 막상 어떤 일이 생기는가? 왜 처음에는 멋지게 시작된 관계가 시간이 흐르면서 시들해지는가? 우리는 모두 어리석었고 너무 순진했으며 뭔가 잘못 생각했던 걸까? 그게 아니다. 우리는 단지 감사하는 마음을 잃은 것뿐이다. 사랑에 빠지면 모든 일에 감사하게 된다. 사랑에 빠졌을 때 사랑하는 사람에게 감사하는 것은 호흡을 하듯이 자연스러운 일이다. 당신은 사랑하는 사람의 모든 말이나 행동에 도취된다. 그리고 보물찾기를 하듯 상대방에게서 소중한 것들을 찾으려고 애쓴다. 함께 있는 모든 시간이 너무 황홀하다. 사랑하는 사람의 입술에서 나오는 말 한마디 한마디가 보석처럼 귀하다. 밤늦게 주고받는 전화와 사랑이 담긴 이메일이 너무 행복하다. 당신을 바라보는 그 사람의 눈길 또한 그렇게 소중할 수가 없다. 이 모든 것에 당신은 진심으로 감사한 마음을 갖는다. 당신은 배우자가 태어난 날에 감사하며 또 당신과 처음 만난 날을 잊지 못할 것이다. 그 사람으로 인해 달라진 자신의 모습에 놀라며 고마워할 것이다. 그 사람을 만나기 전에는 삶이 얼마나 지루하고 따분했던가. 그러나 지금은 활력이 넘치며 빛나고 있다.
당신은 그 사람을 만난 걸 행운으로 생각할 것이다. 처음 만났던 순간을 되새기며 소중한 만남과 그 후 함께 지내온 사건들에 진심으로 감사하는 마음을 가질 것이다. 당신은 지금 모든 것에 끊임없이 진심으로 감사하는 상태다. 그로부터 2년 후, 당신은 배우자가 현관문을 열고 들어와도 눈길조차 보내지 않는다. 오늘 어땠어? 라고 건성으로 물어보고 하던 일에 다시 집중한다. 그리고 상대방이 어떻게 지냈는지 얘기해도 귀담아 듣지 않다가 오늘 저녁 식사는 뭐야? 라는 말에 신경질적으로 반응한다. 혼자 차려 먹으면 어디가 덧나나? 당신은 속으로 투덜거리면서 목소리를 가다듬고 먹고 싶은 게 뭔데? 하고 묻는다. 그 말은 또 시켜 먹자는 뜻으로 들리는군. 상대방은 침실문을 꽝 닫으면서 대꾸한다. 당신은 한숨을 내쉬며 한탄한다. 내 결혼 생활이 이렇게 비참할 줄은 몰랐어. 감사가 없는 사랑은 빛을 잃는다. 앞선 예로 든 시나리오에서는 티끌만큼의 감사도 찾아볼 수 없다. 소중함은 그림자도 없고 감사의 속삭임도 들리지 않는다. 그러나 끊임없이 넘쳐나는 감사가 없다면 사랑은 빛을 잃는다. 감사가 없는 사랑은 서로의 마음에 상처만 주다가 결국 습관적으로 함께 있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남지 않는다. 서로의 관계에서 사랑이 사라지면 먼저 상대방에 대한 불만이 터져나온다. 당신은 더 이상 나한테 관심이 없어. 당신이 나한테 해준 게 뭐야? 우리는 흔히 이런 비난을 일삼지만 항의하는 자신 또한 파트너에게 관심이 없기는 마찬가지다. 관심이 없다는 말은 예전처럼 상대방이나 서로의 관계를 소중하게 여기지 않으며 파트너가 자신의 삶 속에 존재하는 걸 감사하지 않는다는 뜻이다. 감사는 사랑을 회복시킨다. 다행히도 감사는 가장 쉽게 재생되는 에너지다. 비판적이거나 부정적인 생각 대신에 감사하는 마음을 먹으면 모든 것이 곧바로 달라질 수 있다. 당신이 파트너나 서로의 관계에 대한 생각을 바꾸면 감정도 따라서 달라진다. 일단 관계 속에서 감사를 회복하면 사랑은 다시 넘치게 된다. 감사 모임 회원인 에리는 자신의 경험을 이렇게 털어놓았다. 저는 남편을 소중하게 여기기보다 남편이 저를 속상하게 만드는 일에만 초점을 맞추고 살았어요. 심지어 남편보다 신문을 배달해주는 소년에게 더 고마움을 느낄 정도였죠. 하지만 지금은 달라졌어요. 저는 창문 밖에 서 있거나 전화를 받는 남편을 바라볼 때마다 얼마나 감사한 마음이 드는지 몰라요. 그리고 그동안 소원했던 부부관계도 너무 달콤하게 변했어요. 그러나 감사만으로 금이 간 사랑이 저절로 회복되는 경우는 드물고 다른 기술과 테크닉이 필요하다. 대화를 나누는 기술, 서로 의견을 조정하고 타협하는 기술, 상대를 즐겁게 해주려는 자세를 비롯해서 서로 믿고 의지하며 자상한 관심과 적극적인 도움을 베풀어야 한다. 감사는 이런 방법들이 효과적이고 성공적인 결과를 얻도록 후원하고 촉진한다. 감사는 그 위에 튼튼하고 행복한 사랑의 관계를 건설해 나갈 수 있는 굳건한 반석이라고 할 수 있다. 그렇다면 처음에는 기쁨이 넘쳤던 감사가 넌 말해라, 난 듣지 않는다는 태도로 변하기까지 어떤 과정을 거쳤을까? 비판, 경멸, 변명, 회피, 사랑을 죽이는 괴물들. 20년 이상 커플들의 행동을 연구해온 워싱턴 대학의 심리학 교수 존 고트만 박사는 저서 결혼이 성공하거나 실패하는 원인에서 결혼 생활의 역학관계를 증명하는 놀랍도록 정확한 도표를 제시했다. 여기에는 성공과 실패의 원인이 상세하게 드러나 있다. 고트만 박사는 효과적인 대화를 방해하는 4가지 요인을 요한계시록의 말탄 4명의 기사라고 명명했다. 이 4가지 요인은 반드시 불행을 몰고 온다. 비판, 경멸, 변명, 회피라는 요인은 크든 작든 간에 위험 요소로 작용한다. 이런 행동들이 늘어날수록 좋은 감정은 뒷전으로 밀려나기 때문에 두 사람은 서로의 장점 또는 관계의 좋은 점을 찾아내기가 점점 더 어려워진다. 비판과 경멸은 상대방을 변명과 회피로 몰고 간다. 고트만 박사는 상대에 대한 모욕을 파괴력이 강한 무기에 비유하면서 경멸은 결혼 생활을 좀먹는 가장 큰 요인이라고 강조했다.
비판과 경멸의 해독제는 감사. 고트만 박사가 제시한 비판과 경멸에 대한 처방은 사랑과 존경이다. 감사는 이 사랑과 존경을 실천하게 만드는 원동력이다. 비판과 경멸의 강력한 해독제인 감사는 서로 상처를 주는 관계를 사랑이 충만한 관계로 변화시키는 힘이 있다. 그리고 이제 막 움트기 시작한 인간관계가 피할 수 없는 갈등과 불화의 성장기를 잘 극복하고 기쁨이 충만한 완성 단계에 이르도록 이끌어준다. 그 과정에서 비판과 경멸이라는 골짜기로 떨어지지 않도록 보호해준다. 그러면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까? 감사를 이용해 두 사람의 관계에 그 마법 같은 힘이 작용하도록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천생연분이 따로 있는 게 아니다. 사람들은 흔히 좋은 인간관계를 유지하려면 잘 맞는 사람을 만나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의 조건일 뿐이다. 아주 극단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잘 맞는 사람이 될 수 있다. 인간관계의 행복은 누구를 만나느냐 하는 것보다 상대방을 어떤 눈으로 바라보느냐에 달려있다. 예를 들면 처음 사랑에 빠졌을 때 당신은 자신의 냉정하고 경직된 태도와 잘 조화를 이루는 상대방의 부드러움과 여유 있는 태도에 반했을 것이다. 그러나 6개월 정도 지나 당신이 원했던 것처럼 환상적인 조화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 상대방의 부드러움은 게으름으로 재평가된다. 파트너는 항상 그대로인데 당신의 시각이 바뀐 것이다. 상대방의 입장에서 봤을 때 별로 의욕이 없는 파트너에게 무언가를 열심히 해주길 기대하며 잔소리를 해대기 전까지 당신의 단호함은 칭송의 대상이었다. 그러나 이 시점에서 당신의 단호함은 상대방을 지배하려는 태도로 여겨지며 당신은 심술맞은 아내로 변하게 된다. 당신은 변한 것이 없는데 파트너의 인식이 달라진 것이다. 이런 인식은 또한 순간적인 감정에도 영향을 받는다. 부당한 대우를 받거나 화가 나거나 파트너에게 상처받은 상태라면 당신은 상대방이 잘해준 일은 잊어버리고 속상하게 했던 일에만 초점을 맞추게 된다. 예를 들어 당신은 파트너가 아이들을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무시한 채 그의 무능한 면에만 초점을 맞출 수 있다. 물론 둘 다 사실이다. 또 파트너는 생활을 잘 꾸려가는 당신의 능력에는 관심이 없고 자기가 좋아하는 스포츠를 경멸했던 태도에만 초점을 맞추게 된다. 이것도 둘 다 사실이다. 그러나 당신이 싫어하고 소중히 여기지 않고 가치를 인정하지 않는 파트너의 단점에만 초점을 맞춘다면 분노에 휩싸일 수밖에 없다. 반면 당신이 좋아하고 소중하게 여기고 가치를 인정하는 장점을 보려고 한다면 마음속에 사랑이 충만하게 차오를 것이다. 사랑이 차고 넘치느냐 부족하냐 하는 것은 모두 어디에 초점을 맞추느냐에 달려있다. 당신이 파트너에 대해 불안해하고 안달하며 화를 내고 염려한다면 상대방의 행동을 부정적으로 해석할 가능성이 커진다. 당신은 파트너가 양말을 아무데나 벗어놓은 행동을 보며 자신이 무시당한다고 생각한다. 또 당신이 차갑게 식은 피자를 저녁 식사라고 식탁에 던질 때 상대방은 당신이 자기를 차가운 피자도 감지덕지 않은 얼간이로 여긴다고 생각한다. 당신이 상대방의 행동에 대해 느끼는 모든 감정은 행동 그 자체보다 당신의 해석에 따라 달라진다. 우리는 모든 행동을 관심이 있는 것과 없는 것, 존경하는 것과 존경하지 않는 것처럼 흑백 논리로만 해석하려고 든다. 그러나 파트너는 당신과 사고방식이 다를 수 있다. 만일 파트너가 집을 나서면서 사랑해 라고 말하지 않았을 때 당신은 이것을 그는 더 이상 나한테 관심이 없어 라고 해석할 것이다. 그러나 파트너는 단지 늦어서 바삐 서두르느라고 다른 것을 생각할 틈이 없었어 라고 말할 수도 있다. 또 파트너가 동료 앞에서 당신을 우리 땅딸보 마나님이라고 불렀을 때 당신은 이것을 존중하지 않는 태도로 해석하는 반면 파트너는 사랑스럽게 표현한 것일 수도 있다. 대부분의 경우 우리는 파트너의 행동에 부여된 의미를 물어보려고 하지 않는다. 만일 물어본다고 해도 싸움의 원인만 될 뿐이다. 예를 들어 파트너가 너무 바빠서 사랑해 라고 말하지 못했다고 하면 당신은 하지만 당신이 진정 나를 사랑한다면 사랑해 라고 말하는 걸 잊지는 않았을 거야. 내게 정말 관심이 없는 게 분명해 라고 몰아붙인다.
인지요법의 창시자인 아에론 티백 박사는 수백 명의 커플을 상대로 연구한 결과를 사랑은 결코 충분하지 않다라는 저서에 설명해 놓았다. 일단 어떤 행동을 관심이나 존경이 부족한 것으로 규정지은 파트너는 다른 행동에 대해서도 계속 이런 생각을 적용한다는 것이다. 마치 눈덩이를 굴리면 점점 커지는 것과 같은 이치다. 이럴 경우 상대방의 소중한 특성, 예민함, 사려 깊음, 자상함이 그와 정반대로 대치되는 특성, 둔감함, 경솔함, 자상하지 않음으로 바뀐다. 백 박사는 이것을 대반전이라고 명명했다. 이런 사고방식은 인간관계를 파괴한다. 반면 감사는 파트너의 행동을 긍정적인 시선으로 바라보게 만들며 그 행동을 소중하고 고맙게 여기도록 인도한다. 파트너의 말과 행동을 감사의 눈으로 해석하다 보면 마음속에 사랑의 감정이 점차 쌓여간다. 테리는 남자친구의 행동에 대한 평가를 중단하고 감사하기 시작했을 때 전체적인 시각이 어떻게 변했는지를 회상했다. 저는 남자친구가 설거지해줘서 고마워 라고 말할 때마다 혹시 다음번에도 설거지를 해주길 바라고 하는 말이 아닐까? 라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다른 한편으로는 그럼 어때? 의도적이라고 해도 최소한 그는 감사하고 있잖아 라고도 생각했지요. 하지만 그런 제 추측은 잘못된 것이었어요. 그는 제가 무슨 일을 대신해 주길 바라고 한 말이 아니었으며 제가 도와주면 그것에 대해 매우 고맙게 생각했어요. 당신이 파트너에게 감사하면 할수록 감사한 일을 더 많이 발견하게 된다. 서로 관계가 좋을 때 파트너에게 많이 감사하고 그것을 비축해두면 어려운 시기에 큰 도움이 된다. 많이 감사한다고 해서 힘든 시기가 오지 않는 건 아니다. 그러나 감사는 그런 시기를 큰 상처나 손상 없이 잘 넘기게 해주며 관계를 오히려 풍성하고 밀접하게 만들어주기도 한다. 감사 모임 회원인 토마스의 경험이다. 저는 부정적인 생각에 빠져 에너지를 낭비하면서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힘을 긍정적인 생각에 사용해보자는 깨달음이 오더군요. 저는 바로 행동으로 옮겼고 모든 일을 긍정적인 방향으로 생각하게 됐습니다. 이런 긍정적인 생각은 서로의 관계를 보다 밀접하게 만드는 힘이 있다. 감사 리스트를 작성하라. 파트너에 대해 감사할 점을 찾아 모두 종이에 적어보라. 크든 작든 중요한 일이든 사소한 일이든 생각나는 모든 것을 빼놓지 말라. 만일 발가락 하나하나를 수건으로 정성 들여 닦는 상대방의 모습을 좋아한다면 그것도 적는다. 그 옆에 그가 항상 당신을 얼마나 즐겁게 해주는지도 기록하라. 이 목록은 오직 당신만을 위한 것이므로 다른 사람은 염두에 두지 말고 소신껏 적어라. 여러 날에 걸쳐 목록을 작성하면서 파트너에게 고마운 일이나 소중한 점이 생각나면 첨가하라. 되도록 감사할 일을 많이 찾도록 적극 노력하라. 당신이 그에게 많이 감사하면 할수록 사랑의 감정이 더 커지기 때문이다. 다음에는 좋아하거나 소중히 여길 수 없는 점을 적어라. 그리고 각 목록에서 감사할 일을 찾아보라. 예를 들어 스포츠에 열중하는 그를 싫어하지만 스포츠가 그를 행복하게 해준다는 점은 감사할 수 있다. 감사할 일을 구체적으로 기록하라. 그가 팀에서 적극적이고 헌신적으로 활동하는 모습에 감사할 수 있다. 당신에게 헌신하는 태도와 같은 맥락이기 때문이다. 당신은 스포츠가 그에게 활기와 생동감을 안겨주는 것에도 감사할 수 있다. 또 그가 회사 동료들과 스포츠에 관해 대화를 나눌 수 있는 것에도 감사할 수 있다. 이런 감사들은 당신의 부정적인 파동을 정화시키는 데 도움이 된다. 그가 스포츠에 빠지는 게 싫어 라는 부정적인 생각을 버린다면 당신의 감사 파동은 보다 강력해져서 파트너에게 풍성한 사랑을 보낼 것이다. 하지만 여기에는 훈련이 필요하다. 다음에 파트너가 축구 경기를 즐기기 위해 TV 앞에 앉았을 때 또 축구 경기야? 라는 관계를 악화시키는 생각을 중단하고 대신에 그의 행동에서 감사할 점을 찾아내라. 그래, 그가 행복해 하잖아. 그러면 됐지. 또는 항상 팀을 위해 저렇게 헌신하다니 정말 성실한 사람이야. 이런 행동이 그를 동료들 사이에서 인기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줄 거야. 그러나 순수하게 감사하는 마음에서 끝내라. 만일 항상 팀을 위해 저렇게 헌신하다니 정말 성실한 사람이야
라는 생각에 이어 그런데 왜 나한테는 헌신적이지 않지? 라고 불평한다면 그것은 감사하는 자세가 아니다. 단지 자신이 얼마나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느냐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다. 파트너의 취미에 대해 진심으로 감사할 수 있으려면 먼저 이런 생각을 버려야 한다. 만일 그가 마음은 몰라도 최소한 몸이라도 집에 있어야만 감사할 수 있다면 그것부터 실천하도록 노력하라. 파동은 자기와 비슷한 파동과 조화를 이루며 그에 부합하는 일을 끌어들인다. 당신이 파트너의 행동을 소중히 여기고 감사할수록 그에 대한 감사가 늘어난다. 그러면 사랑도 함께 커진다. 감사하면 말이 잘 통한다. 효과적인 대화는 성공적인 관계의 밑바탕이라고 할 수 있는데 감사는 바로 그 대화의 장을 넓혀주는 구실을 한다. 파트너를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는 그를 대하는 행동이나 반응에 영향을 미친다. 상대방에게 적극적으로 감사하는 마음이 생기면 그의 행동이나 말에서 소중한 것을 찾아내려고 노력하게 된다. 이런 감사하는 시각은 당신의 대화법을 변화시킨다. 파트너의 말이나 행동을 최대한 이해하고 그 안에서 소중한 점을 발견하려고 애쓰며 또 상대방의 의심스러운 점을 선의로 해석하려고 든다. 그리고 부족함이나 단점을 추궁하지 않기 때문에 바로 부정적인 결론으로 뛰어넘기보다 문제를 하나씩 차분히 해결해 나간다. 예를 들어 당신이 파트너에게서 소중한 점을 찾아내고 감사하길 원한다면 그녀가 피곤해 보이네요 라고 말할 때 그 말을 건강이나 웰빙에 관한 관심이라고 생각한다. 따라서 고마워 여보, 당신이 잘 봤어. 지금 몹시 피곤하거든. 이라고 대답하게 된다. 반면 상대방에 대한 감사가 부족하다면 그래서 뭘 어쩌란 말이야 라고 대꾸한다. 그녀의 말을 비판적으로 받아들인 결과다. 이런 식의 해석은 서로의 기분을 망치는 원인이 된다. 고트만 박사에 따르면 커플마다 부정적인 대화와 긍정적인 대화를 하는 일정한 비율이 있다고 한다. 사이가 좋은 커플의 경우 긍정적인 대화 대 부정적인 대화의 비율이 5대1인 것으로 나타났다. 만일 당신이 고트만 박사의 5대1 비율을 선택하고 싶다면 파트너에게 얼마나 많이, 자주 감사하는지 점검해보라. 파트너에게 감사하는 것이 습관이 되도록 하라. 그러면 때로 감사하는 것을 잊어버리더라도 이미 두 사람의 관계에 축적되어 있는 풍부한 감사의 유익함을 누리게 될 것이다. 무조건적으로 동의하는 게 감사라고? 당신 자신에 대한 감사와 파트너에 대한 감사의 균형을 유지하는 것 또한 중요한 일이다. 자신의 입장이나 한계, 소망을 소중하게 생각하는 동시에 파트너의 입장과 한계, 소망의 가치도 충분히 인정해줘야 한다. 감사하는 마음이 자동적으로 그래요 여보, 당신 말이 모두 옳아요 라는 태도를 갖게 하는 건 아니다. 감사는 항상 파트너의 말에 동의해야 한다는 의미가 아니다. 자신과 파트너에 대한 감사의 균형을 맞춘다는 의미는 자신의 가치와 소망, 기호가 소중한 것처럼 상대방의 것도 소중하게 여겨야 한다는 뜻이다. 어느 한쪽도 희생되어서는 안 된다. 만일 당신이 아이들의 대학 자금 마련을 위해 돈을 저축하길 원한다고 가정하자. 반면 남편은 돈을 모아 새 차를 사고 싶어 한다. 두 사람의 견해 차이를 감사를 통해 해결하는 방법은 두 가지 소망을 모두 존중하는 것이다. 어느 한쪽에 더 가치를 두지 말라. 당신의 관심과 남편의 관심을 똑같이 귀하게 여기며 둘 다 만족시킬 수 있는 방법을 궁리해보라. 당신이 자신과 남편을 모두 존중한다면 결국 각자에게는 물론 서로의 관계에도 매우 유익할 것이다. 감정의 주체가 되라. 당신은 파트너와의 관계에서 사랑의 희생양이 된 기분을 느끼는가? 항상 자신의 감정이 상대방의 기분이나 감정에 좌우된다고 생각하는가? 그의 기분이 좋으면 당신의 기분도 좋아지고 그녀가 화가 났으면 당신도 불쾌해지는가? 이럴 경우 당신은 독자적인 감정 상태를 유지하지 못한 채 감정적으로 파트너에게 종속돼 있는 것이다. 감사는 파트너의 감정 상태에 관계없이 자신의 독자적인 감정을 지속하도록 돕는다. 만일 파트너의 기분이 좋지 않다면 지금 불편한 마음을 다스리는 중이라고 이해하며 혼자 내버려 두라. 그리고 파트너와의 관계, 자신에 대해 감사할 점을 생각하며
감정이 흔들리지 않도록 노력하라. 기분이 좋아질 만한 것으로 관심을 돌리고 그 좋은 기분이 감사의 파동을 강화하고 새롭게 만들도록 하라. 당신이 파트너의 좋지 않은 기분에 동조하지 않았기 때문에 분위기는 악화되지 않았고 덕분에 그의 나쁜 파동은 보다 빨리 사라질 것이다. 파트너의 기분이 좋지 않을 때 그것을 불평하거나 자신의 탓으로 돌리며 괴로워하는 것은 스스로 파동을 죽이는 행위다. 자기 연민적인 당신의 불만은 그의 화를 부추길 것이고 따라서 사방에 부정적인 파동이 발산되어 부정적인 결과를 끌어들이게 된다. 파트너의 나쁜 기분을 무시하고 당신의 감사 파동을 유지함으로써 부정적인 파동의 힘을 약화시켜라. 쉬운 일은 아니지만 반드시 필요한 일이다. 카렌의 말을 들어보자. 제가 가장 힘들었던 점은 부정적인 파동에 직면했을 때 그것을 무시할 만큼 제 감정 상태가 굳건하지 못한 것이었어요. 한 발 물러서서 여유 있게 기다려주지 못하고 발끈해서 대립하곤 했지요. 그런데 감사하는 법을 배운 후부터는 전혀 다른 곳에 초점을 돌릴 수 있었고 같이 화를 내지 않게 되었어요. 덕분에 저는 상대방의 기분이 풀릴 때까지 감사하며 충분히 기다려줄 힘과 의지를 갖추게 되었지요. 감사를 우선순위로 사용하라는 말은 심각한 문제점을 무시하라는 뜻이 아니다. 만일 파트너가 술에 만취해 가구를 때려부수고 폭행을 일삼는다면 즉각 자신의 웰빙을 추구하는 것이 감사하는 자세다. 필요하다면 파트너와 헤어져라. 위험한 행동에 자신을 내맡기는 것은 진정한 감사의 자세가 아니다. 이런 극단적인 상황에서도 파트너의 부당한 행동이 당신의 감사 파동을 방해하지 않도록 유의하라. 감사의 초점을 자신과 자신의 웰빙, 자신을 돌보는 일에만 맞추어라. 내 생각도 옳고 당신 생각도 옳아. 아무리 사이가 좋은 관계도 의견과 기호가 다르고 뚜렷이 갈등을 느끼는 부분이 있게 마련이다. 우리는 논쟁을 할 때 항상 이렇게 몰고 간다. 내가 옳고 당신이 틀렸어. 그리고 목소리가 큰 사람이 이기게 된다. 그러나 자신과 파트너에게 동등하게 감사하는 자세를 갖게 되면 갈등은 더 이상 내가 옳고 당신이 틀렸어를 표현하는 게 아니라 내 생각도 옳고 당신 생각도 옳아로 바뀌게 된다. 둘 다 옳다는 걸 인정하는 것이다. 감사는 이런 마음 자세를 갖게 함으로써 보다 쉽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한다. 당신은 더 이상 자신의 입장만 고집하지 않는다. 대신 둘의 입장을 모두 존중하고 서로의 소망을 충족시킬 최선책을 찾는 쪽으로 문을 활짝 열어놓는다. 감사 모임 회원인 베스의 경험담이다. 아기가 생기기 전까지 우리 부부는 꿈처럼 행복하게 지냈어요. 남편은 성격이 느긋하고 부드러운 사람이었죠. 그러나 아기를 갖자는 그의 아이디어 뒤에는 기저귀를 갈고 보채는 아기를 달래고 아기랑 놀아주는 일들이 따라왔어요. 저는 아기에게서 한시도 눈을 뗄 수 없었죠. 수시로 아기에게 무언가를 교육시키고 지능 발달에 도움이 되는 장난감들을 한아름씩 사드리곤 했어요. 그래요. 이런 일들로 우리는 점차 말다툼이 잦아졌죠. 남편은 제가 아기에게 너무 스트레스를 많이 준다고 비난했고 저는 여러 연구 자료들을 들이밀며 아기에게 자극적이고 교육적인 환경을 제공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주장했어요. 우리는 둘 다 자기 입장을 굽히지 않았고 집안 분위기는 점점 험악해졌죠. 그런데 감사에 대해 배우기 시작하면서 저는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라는 생각에 골몰했어요. 저는 남편의 생각을 무조건 소중하게 받아들일 수가 없었기 때문에 먼저 그가 그런 식으로 생각하는 이유를 물었어요. 저는 그 말에 진심으로 귀를 기울였고 그 견해를 존중하려고 노력했지요. 마침내 저는 그의 생각에도 타당성이 있다는 걸 깨달았어요. 우리 아기에게는 교육적인 시간과 동시에 아무것도 하지 않는 시간, 체계적으로 노력하는 시간과 동시에 한가한 시간이 필요했어요. 일단 남편의 생각에서 가치를 발견하게 되자 저는 그의 주장에 감사하기가 한결 쉬웠고 그도 마찬가지였어요. 우리는 서로의 의견을 절충해서 아기를 키우기 시작했고 그것은 아기에게도 훨씬 도움이 되었어요. 물론 우리 사이에는 여전히 의견 충돌과 갈등이 있지만 이제 가능하면 싸움을 빨리 멈추고 서로의 입장에서 감사할 점을 찾아내려고 노력해요. 따라서 우리의 말다툼은 길어지지 않게 되었고
문제를 해결해갈 타협점을 쉽게 찾게 되었지요. 내 입장 말고 우리의 입장을 찾아라. 감사는 협력을 촉진한다. 당신의 관심사와 기호만 강력하게 주장하는 대신 두 사람의 방식에 모두 감사하게 되면 둘 다에게 도움이 되는 방법을 모색할 수 있다. 당신은 내 입장을 고수하기 위해 서로 경쟁하는 태도를 중단하고 함께 협력할 수 있는 우리의 입장을 찾게 된다. 반면 경쟁은 관계를 파괴한다. 서로 맞서 싸우면 둘 다 기분이 나빠지고 어느 누구도 만족하지 못하게 된다. 하지만 파트너와 자신의 입장에 모두 감사하면 둘 다에게 만족스러운 방법을 찾을 수 있다. 두 사람이 목표를 향해 함께 노력할 때 각자의 만족감은 배가 될 수 있다. 각자의 만족감이 커지면 함께 노력하는 능력도 증가한다. 따라서 두 사람의 유대감은 더욱 강화되어 서로의 관계에 감사가 넘치게 된다. 감사 모임 회원인 웨인의 경험담이다. 이상하게 들릴지 모르지만 저는 이제 우리의 논쟁을 기쁘게 받아들이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예전처럼 우리 관계를 악화시키는 게 아니라 더 가깝게 만들어주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우리는 대화를 통해 각자가 원하는 것을 더 많이 얻을 수 있게 됐습니다. 작년에 아내가 프리랜서로 일하고 싶다고 말했을 때 솔직히 저는 아내의 수입이 가장으로서의 제 위치를 손상시킬까 봐 염려됐습니다. 하지만 늘어난 지출 때문에 경제적으로 부담스러울 거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대화를 나눴습니다. 저는 아내가 제 염려를 존중하리라는 것을 알았고 아내 또한 자신의 바람을 내가 최대한 인정하리라는 것을 알고 있었죠. 우리는 둘 다 서로의 소망을 존중하고 우리 관계를 감사하기로 다짐한 상태였거든요. 불필요한 지출을 줄이고 그녀가 원하는 시간을 택해 시간제 근무를 할 수 있다면 둘 다 서로의 소망에 만족할 수 있을 거라는데 생각이 미쳤습니다. 내가 그녀의 새로운 목표를 지원해 줄 수 있고 또 그녀도 나의 중요한 부분을 인정해 준다고 생각하니 마음이 뿌듯했습니다. 대단치 않은 얘기처럼 들리겠지만 만일 우리가 자신과 서로에게 감사하는 훈련이 되어 있지 않았더라면 우리 관계가 크게 손상될 수도 있는 문제였습니다. 감사를 배우기 전에는 우리도 둘 다 만족할 수 있는 길을 의논하기보다 각자의 소망을 만족시키기 위해 싸움을 벌이곤 했거든요. 그냥 내 곁에 있어준다는 것만으로도. 우리가 맺고 있는 관계 자체도 감사할 일 중에 하나다. 모든 인간관계는 여러 가지 경험을 제공하는 소중한 기회다. 다른 사람의 눈을 통해 자신을 바라보게 되고 때로 괴로운 순간도 있지만 자기를 새롭게 인식하고 성장할 좋은 계기가 되기도 한다. 인간관계는 동료의식, 애정, 즐거움, 후원, 보살핌 같은 것들을 제공한다. 또한 책임감을 느끼게 하고 정신적, 육체적, 감정적, 경제적 능력을 통합하도록 만든다. 인간관계의 이런 모든 특성들은 그 가치를 인정받고 존중되어야 한다. 당신이 사랑을 키우고 싶다면 인간관계 자체에 대한 감사가 먼저 뒷받침되어야 한다. 감사할 예를 들어보자. 누군가의 팔에 안겨 새로운 아침을 맞이할 수 있다는 건 얼마나 행복한 일인가. 잠이 덜 깬 몽롱한 기분으로 지난밤에 꾸었던 꿈을 기꺼이 들어줄 사람이 곁에 있다는 것 또한 얼마나 소중한 일인가. 당신이 하루를 어떻게 보냈는지 관심을 가져주는 사람과 함께 저녁 식사를 나눌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귀한 일인지 생각해 본 적이 있는가. 당신의 관계가 베풀어주는 이런 특별한 일들과 그 밖의 유익함에 대해 진심으로 감사한 마음을 가져야 한다. 호의는 호의를 끌어들인다. 당신의 관계에 대한 감사의 파동을 증가시키면 시킬수록 감사할 일이 더 많이 생길 것이다. 관계 그 자체에 대해 감사하려면 우선 그것을 보는 시각부터 달라져야 한다. 관계에 대해 보다 많은 의미와 중요성을 부여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그것을 성장시키기 위해 더욱 열심히 노력하려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 만일 당신이 결혼이나 관계에 대해 부정적인 자세를 갖고 있다면 먼저 그런 사고방식을 뿌리 뽑아라. 농담으로라도 족쇄니 사슬이니 하는 표현을 쓰지 말라. 그것은 감사하는 사람이 사용할 말들이 아니다. 부정적인 자세는 관계를 감사하는 당신의 긍정적인 파동을 방해한다. 교묘한 방법으로 관계의 가치를 손상시키고 불행의 파동을 발산하게 만든다. 때로는 감정을 표현하지 않는 것도 부정적인 자세로 볼 수 있다.
긍정적인 말들로 표현하지 않음으로써 감사를 전달하지 못하는 것이다. 킴의 말을 들어보자. 20년 동안 결혼 생활을 해온 한 여성의 얘기입니다. 그녀가 남편에게 자기를 사랑하느냐고 묻자 남편은 사랑하지 않았으면 왜 결혼했겠어? 라고 말했답니다. 남편은 결혼 후 한 번도 사랑한다는 말을 하지 않았고 오히려 결혼해서 함께 살아주고 있는 자기에게 감사해야 한다고 생각했죠. 이런 태도는 서로의 관계를 격려하거나 강화하지 못한다. 감사는 마음속으로 느끼는 것과 동시에 분명하게 표현될 때 가장 큰 힘을 발휘한다. 매일 당신의 관계에 감사하는 시간을 가져라. 관계 가운데 당신에게 중요한 의미가 되는 점들을 귀하게 여기고 감사하게 생각하라. 단 1분을 감사하더라도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라. 정기적으로 되풀이되는 강력한 감사의 순간들은 두 사람의 사랑을 놀라울 정도로 풍성하게 만들 것이다. 네, 오늘 낭독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라고 하면 무조건 긍정해야 할 것 같고 조금 막연하게 느껴지기도 하는데요. 어떻게 감사해야 하는지, 상대가 기분이 안 좋거나 부정적인 에너지로 가득할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 또 어떻게 감사하면서도 관계의 균형을 잡아갈 수 있을지 알 수 있어서 좋았어요. 저도 조금씩 실천해보고 있는데요. 감사의 에너지를 발산할 때 상대의 반응과 변화도 생각보다 빨리 느껴져서 신기하기도 하고 즐겁더라고요. 내 곁에 있는 가장 가까운 존재에게서 먼저 감사함을 찾아보세요. 그리고 내 마음이 상대의 마음이 어떻게 변해가는지도 관찰해 보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숲속의 마음 책방에 찾아주셔서 고맙습니다.